7월 23일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 과천 경마장의 흐름은요, 배당 자체로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배당입니다. 저배당인데, 어떤 그 인기마를 너무 과신해서는 좀 안 되는 경주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인기마 선에서 들어오지만 그 인기마들끼리는 좀 혼전입니다. 그래서 저배당이긴 하더라도 좀 높은 배당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7배에서 12배 사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배팅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 배팅, 이 정도 배당이 형성이 되는 게 적중의 확률도 높고 환수도 더 낮습니다. 아예 고배당만 막 빵빵 터져버리면 고배당은 터지지만 적중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솔직히 많은 금액을 베팅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유 저배당 뭐 2배, 3배짜리가 뭐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니까 오히려 베터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요일 날은 편성 자체를 보면 편성 두수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그런대로 구색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 경마가 조금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세마들이 속속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필들이 내년에 이제 과천벌을 호령할 마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승패를 떠나서 이 마필들이 과연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있느냐 없느냐,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좀 눈여겨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경마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좀 축적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 암말 경주고요. 1000m 단거리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키 경주기 때문에 순위 상금이 좀 높죠. 높기 때문에 마주나 또는 조교사, 기수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기마 경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인기마 내에서 좀 혼존 구도로 흐를 가망이 좀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는 말이 1번마 압구정치타, 2번마 울트라삭스, 3번마 제우시대, 4번마 매직콘서트, 7번마 한강뮤직 등 8마필 뿐이 출전 안 하지만 한 4, 5마리가 좀 인기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혼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마 울트라삭스는 어쨌든 데뷔전을 한번 치렀던 마필이고 나머지는 다 신마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이 루키 경주 이 세 마들이 좀 흘러온 거를 보면요. 데뷔전을 한번 치러봤었던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에서 조금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 좀 전개를 간단히 보시면 솔직히 전개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 있는 마필이 한 번뿐이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다 데뷔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스타일을 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혈통적 기대치나 또는 주행 심사의 모습을 갖고 보자면 일단 2번마 울트라삭스는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좀 있는 것이 좀 보여졌고요. 여기에 주행심사 모습 좋았던 7번마 한강뮤직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 게이트웨이점이 있는 1번마 압구정치타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3번마 제우시대 그리고 아무래도 추입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뒷심이 있어 보이는 4번마 매직 콘서트까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딱 두 가지 경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깥 게이트에 있는 7번마 한강뮤직이 선행을 간다 라고 한다면 저는 따라가는 전개에 있는 2번마 울트라삭스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거꾸로 2번마가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7번마의 전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뒤에서 오는 마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기본적으로 울트라삭스는 직전 경주의 순발력을 좀 보여줬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처지고 말았죠. 자, 그런데 이 7번마 한강뮤직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순발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외곽에 있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선행마가 있다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선행으로 뛰었던 마필들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게 되면 더 뛰는 걸음을 보여주는데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7번마 한강뮤직은 저는 뭐 아니면 도인 경주가 될 수밖에 없고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죠. 그러니까 결국 박현우 기수의 입장에서는요, 스타트를 상당히 좀 잘 끊어야 되는 부담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여기 1번마 압구정 치타나 3번마 제우시대는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압구정 치타는 이 매니 피해 자마라는 거, 다시 말하면 혈통적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이외에는 주행심사에서는 별로 보여준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고요. 3번마 제우시대는 이 주행심사 모습에서 뒤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해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주행심사에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제일 지금 그 전개에서 궁금하게 보는 마필이 4번마 매직 콘서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좀 보여주고 그냥 마지막까지 꾹 참고 왔던 마필입니다. 이게 매직 댄서의 자마거든요. 최근에 이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좀 끈끈이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음은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기도에서 약간은 좀 밀려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밀려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매직 콘서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신마 경주입니다.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어떤 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배팅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그냥 보여준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장래 기대치 있는 마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인기마, 즉 배당판에 흔들리지 않는 배팅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를 하면 딱 세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2번마 울트라삭스, 4번마 매직 콘서트, 7번마 한강뮤직, 이렇게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3번마 제우시대, 이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번마 제우시대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좀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이 세 마필 중에 어느 한 마필을 좀 제외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세 마필을 놓고 축을 세우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합으로 가든가 좀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번이 선행을 가고 2번이 따라가는 전개, 저는 이 조합을 가장 이 편성에서 가장 좀 유력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암말 1000m 전체 8월 추천을 하고 있고요. 1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편성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편성이 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경주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행심사 모습에서 어떤 뭐 특징이 있었던 마필들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뭐 혈통적 기대치나 이런 게 좀 있다, 그리고 포인마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달라진 모습이긴 한데, 주행심사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자, 이번 경기에 이제 6번마 아르고 공주가 이 마필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다른 마필이 다 신마고 이 마필은 데뷔전을 치러봤으니까 조금은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특별히 높게 평가해줄 그런 능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번 경주는 저는 배팅을 그렇게 권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뭐 전개도 솔직히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장래 발전 기대치라든가 활동적 기대치를 보고 저는 이번 경주 딱 한 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1번마 고스트 울프, 매니 피해자마죠. 그리고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주행심사에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문세영 기수는 지금 부산에 가 있죠. 자, 근데 이마필이 이 주행심사에서 늦발을 했어요. 상당히 늦은 출발을 했는데 출발이 잘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뒷심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출발 조교까지 했는데 그런 대로 양호했거든요. 자, 어쨌든 볼마 필요 없는 그런 경주에서 아마 이 1번마 고스트울프가 인기 한 3, 4위권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이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마지막에 끈끈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할 건 없는데 만약에 배팅을 꼭 하셔야 된다면 저는 1번마 고스트울프 현장에서 꼭 한번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기를 좀 권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경주거리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로 보여집니다. 부진마 경주고요. 초반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경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경주는 능력 있는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선행을 가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시면 2번 게이트에 있는 위즈업,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PNS싱, 11번마 유로특급 이 정도가 좀 앞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8번 게이트의 차이밍 보이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동방사기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 직선주로에 딱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솔직히 이렇다 할 능력마가 나와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고 다 엇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승선에서 막 몰릴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성 있게 뛸 수 있는 말, 몸싸움에 강한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여기 나온 마필들 중에 글쎄 몸싸움에 능하다? 근성이 있다?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게이트에 이점 있는 2번마 위즈업이 매니 피해자마죠. 제가 매니 피해자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2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출발 자체가 안 됐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경주가 이 위접이 뛰었던 경주가 좀 선행 강평성 경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보여줄 걸음은 더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죠. 16주 만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조개 모습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접이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PNS싱 항상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인기권의 마필인데 자기 걸음은 못 내고 딱 뛸 만큼만 뛰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지만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뒷심이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 부족에
좀 몸싸움에 약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강하게 볼 수는 없는데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유로 특급. 일단 데뷔전을 한번 치렀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어떤 스타일로 뛸지 아직 검증이 안 된 마필입니다. 여기에 매서운 말몰이를 하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에서 부담 없이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한다면 좋은 결과도 좀 기대는 되는데 그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은 2번 위즈업, 10번 PNS 싱, 11번 유로특급 이 세 마필이 앞선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부진마 경주거든요. 자, 부진마 경주라고 한다면 앞선 부진마의 또 단거리 경주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외곽에 있는 10번마 PNS 싱이나 11번마 유로특급은 안게이트에 있는 위즈업이 강하게 치고 갔을 경우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리적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자, 일단 제가 이 경기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6번마 이스트트로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좀 성적을 좀 못 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이 약간 주행 불량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주행 불량을 순치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올라오는 탄력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선행 경합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어느 한 마필이 쉽게 도주를 할 수 없는 경주다라고 했을 때 직선 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질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이 6번마 이스트 트로스가 외곽에서 바닥 추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인디밴드의 자마인 7번마 인디팝. 자, 이 마필도 역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인데 이 마필이 지금 계속 스타트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스타트만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선의권에서 붙여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마필입니다. 이 3번마 영블러드. 이 마필은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이게 추천을 좀 자주 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지금 자기 걸음이 안 나오고 있고요. 이 1번마 동방사기가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 그리고 김옥성 기수, 도깨비 기수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마 동방사기도 어느 정도 지금 입상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혼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전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팅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분산 배팅이 좀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2번마 위즈업, 6번마 이스트트로스, 7번마 인디팝, 그리고 11번마 유로특급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인기마죠. 10번마 PNS 싱. 자, 뭐 이 마필이 들어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전개에 있어서 2번마 위즈업한테 치이고 외곽에 11번마 유로특급한테 치일 가망이 높은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이긴 하지만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경주고요.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9마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전개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6번마 매직 모카신 그리고 1번마 동서여걸 이 두 마필이 이제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5번마 로스트월이든가 8번마 라로마네 등이 이제 선위권에서 호시탐탐 이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주로 해서 과연 6번마 매직 모카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1번마 동서여걸이 직전 경주의 모습 정도로 좀 끈끈하게 따라붙을 수 있느냐고요. 여기에 8번마 라로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엉뚱한 말 한마필이 전혀 엉뚱하게 들어와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 자, 이번 경주 지금 인기 1, 2를 다툴 말이 5번마 로스트워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인기마예요. 거의 뭐 나올 때마다 인기를 차지하는 마필인데,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번을 나와서 2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물론 뭐 싸웠던 마필이 뭐 강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는 좀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몸싸움에 조금 약한 편이고요. 밋밋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선행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다만 이 로스트워가 지금까지 최근의 경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상대를 만났다. 이게 좀 편성으로 봤을 때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보여진 모습으로는 저는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8번마 라로만에는 직전 경주에 앞선에 나간 이후에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텨냈습니다. 버텨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복마이기는 하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9마필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걸음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는 경주의 흐름이 빠른 경주는 아니지만 초반에는 상당히 빠른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라로마네가 어렵게 앞선에 붙여서 초반에 힘 한 배에 실패한다면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윤 기수가 얼마나 꾹 참고 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재밌게 보는 말은 6번마 매직 모카신입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은 좋은데 항상 뒷심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걸어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도주를 할 수 있는 편성의 기회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경주는 1300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200에 앞선을 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뭐 김효정 기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김효정 기수도 순발력 좋은 말을 잘 타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상 도주를 할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이 매직 모카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초반 선행에만 성공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1번마 동서여걸은 좀 아쉬움이 많죠. 뛰는 습성은 상당히 좋은데 마체중이 별로 안 나가는 좀 왜소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 경주에서 한번 설명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 4코너 돌 때까지는 앞선에 무조건 붙이는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좀 문제가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직전 경주에 좀 변화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이 1번마 동서여걸이 아예 그냥 6번마 매직 모카신을 보내놓고 뒤에서 그냥 따라간다라는 생각 갖고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박순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스타트가 안 됐죠. 스타트가 아예 안 돼서 그냥 바닥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다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혈통적 기대치가 좋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자 이번 경주에는 지금 원래 이 마필을 박현우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일단 견제가 없습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좀 약간 인기권에서 좀 비껴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 없이 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선주로에서 외곽에서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뛸 수 있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초반의 경주의 흐름은 빠르지만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앞선에 뛰는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팍스누리기가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최고 인기마가 될 이 로스트 월을 좀 뒤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근데 경마에서요, 위험 부담 없는 경주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말을 가지고 소신 있는 배팅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동서여벌, 6번마 매직 목가신, 8번마 라로마네, 9번마 팍수누리,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300m 경주거리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병마를 찾는 그런 전개도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그 승군전을 치르는 말이 한 마리 있죠. 6번마 햄무리, 박대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1차, 그전 경주 2착을 했던 맞빌이고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맞빌입니다. 그 뒷심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17주 만에 나오고 있어요. 자, 17주 만에 나오고 있고 승군전을 갖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마필이 어떤 경주 적응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좀 더 강해진 편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부담은 안고 있는데, 최근에 박태종 기수가 물론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관록으로 이제 말을 기승하는 기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박태종 기수는 좀 믿는 편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초반에 앞선 전개를 할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경합은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정도로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 거기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는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는 그런 전개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최고 인기 1, 2를 다툴 이 5번마 빅크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막강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느 정도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저는 선행 트라이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빅크레이지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지금 주도하는 가운데 과연 앞선에 붙이는 마필들이 이 빅크레이지와 경합을 하면서 어떤 그 초반에 힘한 배 실패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이런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6번마 햄무리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저는 뒤에서 올라올 타이밍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죠. 2번마 원더풀 루먼. 최근 들어서 좀 회춘한 느낌이 드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특이하죠. 5월 29일 날 국산마 5군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때 인기 거의 꼴찌마였죠. 레이팅이 27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이팅이 33으로 오르는 바람에 다시 한번 국산마 5군에 나올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직전 6월 25일 경주에 장군별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는데, 원래 이 마필은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앞선에 붙였습니다. 앞전에 붙이고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래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죠. 착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레이팅 점수를 이전 분이 부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국산마 5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더풀 우먼이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국산마 5군에서만 우승 2번, 준우승 1번 하고 승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죠. 근데 어쨌든 레이팅이 지금 35로 꽉 찼습니다. 이 레이팅 35로 꽉 찼다는 얘기는 능력마, 다시 말하면 이번 편성의 2급에서는 능력마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승부를 좀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3척만 하면 무조건 승군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 아니면 도인 승부를 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역시 이번마 원더풀 우먼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번 경주가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이 원더풀 우먼이 잘못해서 선행 경합에 휘말려 버리면 마지막에 무너질 가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PNS 갬블이나 또는 10번마 챔피언 가문, 이 두 마필 다 이 PNS 갬블은 앞선에서 뛰지만 뒷심이 좀 약한 마필이고, 10번마 챔피언 가문은 이제 중속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막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3, 4코너에서 앞선에 붙어 뛰는 마필인데, 이때의 과정까지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힘한 배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실패를 해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었는데, 직전 1400m 경주죠. 6월 18일 1400m 경주에서는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편성과 비교하자면 비슷한 편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번마 챔피언 가문이 직전 경주의 모습만큼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입상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원더풀 우먼, 5번마 빅크레이지, 6번마 햄무리, 10번마 챔피언 가문,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혼전은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경주지만 어쩌면 승부는 싱거울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 퇴역자마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전체 11마필이 승부를 겨루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선행마가 마지막까지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마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일단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2번마 걸작드림은 지금 22주 만에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승군전입니다. 자, 그리고 5번마 아라챔프, 6번마 야무진 배짱, 7번마 옥천채강, 그리고 8번마 캐시백, 9번마 플래시 선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1마필 중에 6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대부분 선행형의 마필들입니다. 이 6번마 야무진 배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행 마필들인데, 어쨌든 승군전을 나서다 보니까 부담 중량은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질주 습성이 비슷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사회에서 이 편성을 짜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편성을 잘 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인데 둘 중에 하나죠. 보통 이렇게 선행마들이 많은 경주에서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전개상 좀 유리한 게 사실인데, 최근의 경주는 그냥 앞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앞선에 그 선행마들이 대부분 능력마들이 많았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지금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장래 발전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그냥 선행마들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산마 5군에서 경험을 좀 쌓았던 4번마 PNS 찬스, 이 마필도 역시 지금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만약에 이 마필까지 선행 승부에 가담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앞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고 혼전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캐시백에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선행마 중에서는 이 캐시백을 가장 약하게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은 완전 선행형 마필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긴 하는데, 2억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현재 편성에서 전개가 좋아 보이는 말은 10번마 빅비트입니다. 물론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고 선입권에 좀 붙여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앞선에 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과연 10번마 빅피트가 초반에 자리 잡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선입권의 자리에서 앞선의 마필과 어느 정도의 간격만 두고 간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추입 타이밍은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 어쨌든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강편성에서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마필이 지금 빅비트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앞선에서 뛴 마필 중에선 좀 유리한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형군의 마필인 3번마 희망챔프나 4번마 PNS 찬스도 당연히 앞선으로 나가려고 할 거고요. 제가 발전 기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는 7번마 옥천채강, 이 마필도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은 어느 마필이 선행에 성공을 하고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 이 선행마선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한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 중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9번마 플래시 썬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송재철 기수가 솔직히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아닌데 최근에는 상당히 말을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열심히 타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끈끈함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플래시 썬더가 어느 정도까지만 초반에 앞선에서 강하게 경합을 한다면 저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 10번마 빅피트와 그리고 6번마 야무진 배짱, 이 마필이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어부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선이 좀 무너진 경주기 때문에 어부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분명히 걸음이 지금 변화가 온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도 뒤에서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인기도보다는 제가 평소에 봤던 마필들의 전개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6번마 야무진 배짱, 7번마 옥천채강, 9번마 플래시 썬더, 10번마 빅비트,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상당히 좀 혼전 구도의 경주이기는 한데,
자, 6번마 야무진 배짱은 직전 경주 우승이 우연이 아니다를 증명할 것이고요. 7번마 옥천 최강은 역시 박태종 기수입니다. 자, 9번마 플래시 썬더는 기습 선행 마지막 버티기. 10번마 빅비트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400m 경주입니다.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6번마 더 리퍼. 자, 이 마필은 원래 선행형의 마필이에요. 선행형의 마필인데 최근에 각질 교정에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 즉 선입권의 마필로 지금 변모를 했고요. 끈끈함을 지금 더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아주 뭐 강한 마필, 능력마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특히나 경주거리가 지금 1400m거든요. 이 1400m 경주거리가 결국은 이 편성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6번마 더 리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퀸 오브 베스트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퀸 오브 베스트가 단독 선행 내지는 도주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마필을 제외하고는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물론 뭐 순발력 좋은 마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너도 나도 선행을 가려고 노리곤 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선행 트라이를 다 하기는 할 텐데 11번 퀸 오브 베스트의 능력이 순발력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어떤 경합 없이 이 퀸 오브 베스트가 앞선에 나갔을 때 1400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경주는요 11번마 퀸 오브 베스트의 선행에 6번마 더 리퍼가 따라가는 전개 이 선에서 좀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말이 2번마 해피드림, 7번마 떠오르다, 9번마 킹신바 정도입니다. 이 마필들은 대부분 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다시 말하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이 중에서도 이 7번마 떠오르다 이 마필이 물론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란 부담은 있지만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발주가 잘 안 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늘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역시 발주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끈끈하게 따라오고 마지막에 이제 추입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싸웠던 마필과 이번 편성의 마필들은 능력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번 편성이 강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1번마 퀸 오브 베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이 순발 좋은 마필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느려질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순발력이 좀 약하지만 마지막 뒷심과 끈끈함으로 뛸 수 있는 7번마 떠오르다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2번마 해피드림은 분명히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이죠. 그런데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된다면 충분히 형군에서 자력으로 입상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과연 컨디션이 회복이 됐을까?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자, 9번마 킹신바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힘을 분명히 갖고는 있어요. 갖고는 있는데 이 마필도 역시 초반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스타트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힘을 써보기는 하지만 시간과 거리가 아쉽죠.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데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역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한 번의 말머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킹신바라는 마필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 것이냐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일단
6번 마 더리퍼, 7번 마 떠오르다, 9번 마 킹신바, 11번 마 퀸 오브 베스트.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별 이상만 없다면 저는 6번과 11번의 조합을 가장 좋게 봅니다.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두 마필 중에서 어느 한 마필이 조금은 불안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복병권의 이 7번 마 떠오르다, 그리고 배당 마필인 9번 마 킹신박까지도 한 번은 노려볼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무래도 인기마선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경주거리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9번마 원더K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살짜리 수말이에요. 그러니까 6살짜리 수말인데 아직 국산마 4등급에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능력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20번을 나왔는데 우승 2번, 준우승 4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 직전 경주가 상당히 그 선행마,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았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였는데 이 원더K가 꿋꿋하게 버텨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질주본이 우승을 차지했고 원더K가 2착, 그 스피드 팔콘이 3착, 다이아키가 4착, 매직 타이드가 6착. 상당히 좀 쟁쟁한 편성이었습니다. 쟁쟁한 편성에서 이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싸움을 좀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성 있는 말머리를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경주에 이제 2.5kg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직전 경주의 모습 정도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입상권에 좀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아마 4번마 PNS 럭키가 좀 인기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 그 승고난 이후에 계속해서 대상 경주에 나왔습니다. 스포츠 서울배, 루나스테이크스, 경기도지사배까지 계속해서 대상 경주에 나오면서 대상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기는 끌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좀 강편성이었죠. 아무래도 대상 경주다 보니까 좀 강한 마필들과 싸웠습니다. 자, 제가 이 대상 경주에 나가서 그러니까 PNS 럭키가 솔직히 대상 경주급 마필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대상 경주에 나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쌓음으로써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되는 마필을 갖고 대상 경주 역주로 나가서 마필의 기를 꺾어 놓을 수도 있죠. 자, 그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는 일반 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을 비교한다면은 피너스 럭키가 가장 강편성이죠. 대상 경주 3번을 나왔고, 이 피너스 럭키보다 위에 들어온 마필들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무조건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피너스 럭키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선행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죠. 이렇게 되면 4번마 PNS 럭키와 9번마 원더K, 여기에 순발력 좋은 8번마 서울 크라운까지 이 마필들이 서로 초반에 물고 물리는 혼전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개가 가장 좋은 마필이 뭘까를 찾아봤는데, 뭐 여러 마필들이 좀 거론이 될 수는 있는데 다들 좀 약하죠.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제 기대치를 갖고 얘기를 하면, 일단 6번마 부스터 로켓,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승군전에서 좀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지만 상대가 강했습니다. 그레이캣, 뭐 퀵클리런, 콜조이,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으로는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고요. 다시 이제 국산마 4군으로 와서 직전에는 이제 혼합군 경주였고 외산마들이랑 싸웠던 거고요.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선행마다라고 했을 때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고 직전 경주에서 또 한 번 추천하겠습니다. 이 7번마 땡큐 대천. 자, 분명히 추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추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경주 진행이,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직전 경주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보였습니다. 가능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장추열 기수가 초반에 조금은 빠르게 좀 붙일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한 마필들 외에 솔직히 이번 경주도 약간의 혼전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8번마 서울 크라운은 현장 상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만약에 선행 트라이에 성공을 하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할 경우에 초반 경합에서 무너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초반 힘한배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아예 바닥으로 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마필이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선행마들은 현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의 모습만 놓고 보면 9번마 원더케이가 상당히 끈끈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6세 수말이 연투를 한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는 신의 마필들도 어느 정도의 걸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4세, 5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마필들이 1년, 2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PNS 럭키, 6번마 부스터 로켓, 7번마 땡큐 대천, 9번마 원더케이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뭐 PNS 럭키나 부스터 로켓 그리고 9번마 원더케이는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다만 7번마 땡큐 대천이 뭐 3착 이내에만 들어온다면 저는 삼복승에도 어느 정도의 배당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 1800m 전체 7마필이 출전하는 최저두수 편성입니다. 자, 구경주에 7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맥이 빠집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앞에 경주들이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들이 많았고 편성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했는데 갑자기 7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고 특별히 뭐 눈에 띄는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마필만 출전을 했는데 조금은 적중이 좀 어려운 난해한 편성입니다. 믿을 말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이 점이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간단히 딱 한 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3번마 위너블루. 자,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좀 연투를 하다가 최근에 좀 바닥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좀 하향세로 접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하다가 직전 경주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번 경주 이 위너블루가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 물론 1800m 장거리 경주에서 선행마가 버틴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뒤에서 따라올 마필도 그렇게 강한 마필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3번마 위너블루가 이 출전한 7마필 중에서 인기 3, 4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7마필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배당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하지만 이 위너블루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기본적인 환수는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저는 이번 경주
3번마 위너블루 딱 한 마리만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마필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어느 마필을 선택을 하느냐 또는 때에 따라서는 배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단거리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야간 경마를 시작하면서 이 식경주가 9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보고 이제 나오게 되면 너무 늦죠. 그것도 일요일 날든 또 경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지막 경주는 그냥 일찍 퇴근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경주가 좀 싱거운 경주가 돼버렸죠. 이제 7마필 출전을 하고 그리고 서울 식경주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어쨌든 국산마 상군에까지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지금 다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과연 어떤 마필이 자리 잡기에 성공하고 근성 있게 싸울 수 있느냐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그래도 좀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1번마 라이드 럭키 직전 경주가 거의 1년 만에 휴양 후 복귀전이었습니다. 순발력을 살려서 초반에 앞선에 나가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거의 바닥을 치고 말았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의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은 경주 감각 회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자력으로 입상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좀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마 바이스로이는 일단 승군한 이후에 좀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끈끈함이 있는 마필이고요. 선출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경주에 강한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번마 바이스로이 어느 정도의 좀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제다이가 가장 계륵 같은 존재죠. 그냥 이 마필은 저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 능력은 앞서 있는데 이상하게 경주 전개운이 안 따르는 건지 이 사코노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이 거의 다 왔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잡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대상경주에서도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고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력도 있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이 상당히 좀 혼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빠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직선주로 결승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는 앞선의 마필들이 막 뭉쳐서 혼전이 될 가망이 높거든요. 그때 뚫고 나올 수 있다면 전 3번마 제다이도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4번마 대지의 여인은 연승을 달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은 전혀 지금 그러니까 컨디션을 좀 못 찾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앞선이 좀 혼전 상황이 일어난다면 좀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마이 멤버는 뭐 아니면 도죠. 이 마필이 만약에 도주를 한다. 그러면 1200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마필이 이 도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게이트는 좀 좋아졌죠. 직전에 이제 10번 게이트였는데 이제 5번 게이트니까. 근데 앞선에 좀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1번마 라이드러키가 강하게 초반에 치고 나오게 되면 마이 멤버가 경합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봐야 되고요. 자, 6번마 모닝힐은 정책입니다. 발전을 좀 하다가
이마필이 딱 정체기에 들어섰는데 뭔가 회복의 조짐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드림노크는 모닝힐과 반대죠. 정체기를 겪었는데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림노크를 상당히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맛별로 봤습니다. 근데 국산마 3군으로 딱 승군한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직전 경주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선행 내지는 선위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마지막 한 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8번말 럭키 제사는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입니다. 근데 이마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럭키 제산이 아직도 뭐 국산마 4군에서 이제 승군전 간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그런 마필입니다. 그만큼 순발력은 좀 탁월한 마필이고요. 원래 문세영 기수가 많이 탔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직전 승군전, 그러니까 직전에 혼합사군 고별전에 뛰었던 마필들의 편성이 솔직히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인데 좀 편성은 강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했지만 일단 감량 이점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게이트가 외곽에 있지만 어쨌든 빠른 순발력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럭키 재산한테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요. 화이트 코멧은 이제 6세가 돼버렸죠. 아쉽죠? 아쉽습니다. 이 마필도 충분히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정치기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닥권에서 놀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기댈 거라고는 부담 중량이 줄었다. 요거 하나에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10번마 스트라이드업은 이제는 놔줘야 될 마필이죠. 스트라이드업은 솔직히 과거에 좀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11번마 썬더 제프는 지금 게이트 분리가 문제입니다. 이 마필도 선행 승부를 해야 되는데 원체 앞선에 안게이트에 선행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과연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그만큼의 걸음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점은 약간의 좀 의문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는요, 분명히 된다라는 말도 없고 안 되는 말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주긴 하지만 상당히 좀 승부 자체는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마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바이스로이, 3번마 제다이, 7번마 드림노크, 그리고 8번마 럭키재산,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